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 같으면 그렇게 하네. 주제는 프랜차이즈, 지식 프랜차이즈를 아십니까? 입니다. 지식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프랜차이즈는 잘 아시겠지만 그 앞에 지식이 붙은 지식 프랜차이즈는 그냥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정의인가?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오래전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90년대 말 한참 그때 전국에 벤처 붐일 때 그 실험실 벤처를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대학에서 가상대학을 운영하면서 이 가상대학 플랫폼이 한 학교에서 운영하기엔 너무 좀 아깝다. 이 가상대학 플랫폼을 좀 더 키우고 가상대학이라 이름보다 이런 지식을 나누는 그런 사이트들을 좀 한번 모아보자 해서 만든 게 지식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지식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어떤 가게가, 어떤 식당이, 유명한 어떤 동네 식당이 잘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 식당 주인이 프랜차이즈를 만듭니다. 자기 음식점과 똑같은 음식점을 전국에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호를 쓰고 같은 식자료를 쓰고 같은 품질을 만들어서 전부 어디서나 누구나 다 그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만들던 좋은 취지에서 프랜차이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유명한 것도 있지만 없어져가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지식 프랜차이즈는 그 개념에서 약간 다릅니다. 다르다는 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그런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서비스하고 뭐 학원이라도 좋고 뭐 그런 유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거꾸로 한 자리에 모으는 행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전국에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지식 프랜차이즈는 처음 들어봤지만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플랫폼이라는 이름은 사방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실 겁니다.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배달 서비스, 배달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게들이 각자 자기 가게를 운영하면서 배달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공유하는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 프랜차이즈에서 전국에 있는 그런 컨텐츠들, 초, 중, 고등학교 일반인들을 위한 컨텐츠들을 쭉 모아서 그 중에 질 좋은 것들, 명성이 괜찮은 것들을 서로 가맹점으로 만들어서 그네들을 어떻게 보면 고객을 모아주는 거죠. 몰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인터넷상의 서비스상. 그래서 품질 좋은 콘텐츠에 고객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고 그 개념을 지식 프랜차이즈라고 삼았습니다.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20여 년 전에 제가 설계한 그 컨셉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도 가끔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럼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데 우리가 서버를 만들고 서버에 다 모을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각 사이트들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운영하게끔 놔두고 대신 거기 인증 제도를 썼습니다. 어느 고객이 되었던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그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는 굳이 그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 플랫폼의 인증만 가지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가게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상,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그 가격을 측정해서 서로 유통할 수 있게끔 설계했습니다. 이 개념도 어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우리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회원 가입하려면 내 개인정보를 전부 넘겨줘야 합니다. 그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과정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내 신용정보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정보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고 또 다시 내가 여기 방문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저기 막 아이디를 개설하고 만드는 게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하죠? 그래요.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등에 업고 내가 페이스북으로 등록할 거야. 그럼 페이스북에다 요구하고 페이스북이 회원 이름을 인증해주면 그냥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개인정보는 페이스북만 갖고 있고 네이버만 쥐고 있는 거죠.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것도 또 어떤 서비스라는 것도 어떤 그 새로운 개념, 기능이라는 것들도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제가 그 분야에,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IT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만들었던 그 플랫폼 개념이 지식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이었고, 지식 프랜차이즈는 전국에 있는 많은 컨텐츠 회사들이 자기의 사이트와 자기의 그 기존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원가입이라는 스타일을 취하고, 그 회원가입에서 이 중앙의 플랫폼이 이렇게 회원 관리를 하면서 회원들에게는 인증을 제공해서 서비스를 나누게 해보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누군가에게 좀 제안을 해봤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발상입니다. 아까 말했던, 야,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아까처럼 모든 사이트에다가 내가 자꾸 회원 가입한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래서 차라리 패스포트를 만들면 어쩌겠냐, 공인인증서를. 그래서 국가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렇게 등록된 누구야 라는 신분 확인을 해주고, 그 신분 확인을 통해서 사이트에 어느 사이트를 가든 간에 그런 인증 패스포트만 가지고도, 그럼 그 패스포트에 자기 닉네임을 갖다 붙일 수 있죠. 가상인물을 만들고 해서 그 가상인물이 활동하면서 나라는 존재도, 쉽게 말하면 정준미라는 존재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특정한 이름, 여기 화면에 보이는 청개구리라는 이름으로 움직이지만 청개구리가 누군지 그 사이트에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는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물건을 사든 뭘 사든, 물론 가장 최소한의 정보, 배달되는 주소 정도, 연락처 정도는 나눠주겠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가 나왔더라도 이 중앙에서 나를 인증해 준 사람도 저 친구가, 정준민이 그 사이트에서 무슨 물건을 샀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신용과 인증만 관리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일종의 그 신분에 있어서 에스코로 서비스 같은 것들, 지금의 아까 말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이런 사이트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제가 20여 년 전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가끔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저를 먼저 얘기를 하다 보면 꼭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한 10년만 늦게 얘기했었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얘기한 건 아니니? 뭐 위안의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지만 좀 저는 씁쓸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10년 20년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의미가 있으면 실천하면 될 텐데 그 환경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문화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건이 나서 이 새로운 물건들, 주로 중소기업들이 그런 새로운 물건들 참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들지만 그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찾지 못해서, 자금력이 부족해서 전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맙니다. 아니면 대기업에 가서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하면 대기업은 힘으로 그 물건을 뺐지요. 그 아이디어를. 그래서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것들, 새로운 상품에 대한 어떻게 좀 그 추구하는 얼리 어댑터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문화를 만들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끔 그 애플 아이폰하고 삼성 구글 폰하고 놓고 봤을 때 어느 쪽 전화기가 저 많이 팔리니 하고 뭐 경쟁도 하고 세계 1위가 어디고 2위가 어디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물건을 많이 사고 안 사고 문제가 아니라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이용자들의 충성도와 구글 삼성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충성도를 놓고 보면 차이가 난답니다. 아이폰은 기기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플 스토어를 만들어 두고 아이폰 기기에서 돌아가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그 안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그런 애플 스토어에서 많은 유료 상품들을 구입해서 씁니다. 그 얘기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돈을 지불하고도 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건데,
삼성폰을 사용하는 구글폰을 쓰는 친구들은 구글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면 거의 대부분이 무료인 물건들을 씁니다. 그냥 거기서 제공하는 돈 안 들이는 정도.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어떻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어떤 투자 심리, 고생한 것에서 응당 가격을 지불하고 응원해주고 성공하면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새 것을 만들어 공짜라면 써볼까 아니면 관심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진짜 발명을 하고 뭔가 새 것을 만들려면 사람이 좀 게을러야 해. 게으른 사람들은 뭔가 좀 일을 편하고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별별 궁리를 다 하는데, 창조적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친구들 보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뭐라 그럴까, 조금은 이렇게 이 제목처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같은 생각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너 해봤어? 안 해봤다면 해본 다음에 얘기하자. 해봤을 때 얻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왕 해봤으면 남들 따라하지 마라. 좀 다르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학위 논문을 쓰는, 석사학위 논문을 쓴 친구들한테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논문을 읽지 말라고 합니다. 남의 논문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 굉장히 당황해하죠. 어떻게 논문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전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좀 브로드하게 읽어라. 넓게 읽고 네 생각을 정리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네 스스로 본인의 논리를 개발하고 만들어 둔 다음에,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과정까지도 좀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가 될지 몰라도 자기 상상의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논문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라든가, 이 사람은 저렇게 했지, 왜 저러지? 왜 내 생각과 다르지? 이렇게 해서 하나 짚어보면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압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남의 논문을 읽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쓰려는 논문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 아니, 자기는 무슨 논문을 쓸지 본인도 잘 모르면서 제목만 보고 써진 결과를 보면 부럽죠. 내가 이거 썼으면 내가 쓰려고 했던 이런 내용 같았는데. 그러다 자기 논문을 쓰게 되면 자꾸 그게 손이 가고 베끼기 시작합니다. 표절 아닌 표절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고 자기 세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쳐다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타협하고 변화를 볼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내가 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틀려서 저 사람들이 옳구나라고 따져보는 것도 있고, 거꾸로 저 사람들은 내 말이 더 옳을 것 같은데 해서 내 스스로를 더 주장할 수 있는 진짜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오늘 플랫폼 얘기를 쭉 들여다보면서 그때 그 만든 것이 내가 요즘 세상에 그걸 만들려고 했으면 만들었을까? 그냥 기왕에 나오는 플랫폼이라는 용어 속에 빠져서 다름을 추구하지는 못했을 텐데, 나는 플랫폼이라는 말들을 쓰기 전에 이런 식의 그 로깅,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쓰기 전에 내 나름대로 세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들에 대해서 차이점도 이해하고, 기술이 이렇게 해서 응용력이, 지금 기술의 발전 과정이 그 수용이 훨씬 수월해졌구나. 그래서 그 당시 인증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인증의 보안성을 높여볼까,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보안 코드를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연습도 해봤는데, 지금은 그 훨씬 더 잘 돼 있겠죠, 보안 쪽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 좀 아쉬움도 얘기하고, 내가 그랬었어 라는 걸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나는 좀 달러 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지식 프랜차이즈, 요즘 말하면 뭐 플랫폼, 그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인증제도, 지금 말하면 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소셜 SNS의 가입 결과를 가지고 어서든지 자기 스스로 패스포트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이미 20년 전에 한번 세상에 나왔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